안녕하세요. 책 읽는 담비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환절기에 미세먼지에 그리고 꽃가루까지 너무 심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크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이불 속에서 담비가 책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얌전히 놀아요. 알겠죠? 오늘은 김유은 작가님의 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를 읽어볼 거예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원래 책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해석되잖아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담비의 낭독 들으면서 코 자보는 건 어때요? 그럼 읽어볼게요.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반려견 크리미는 유난히 겁이 많다.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산책길에 다른 강아지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애견 카페에 데려가서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보지만 좀처럼 강아지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반가워서 달려오는 다른 강아지를 보면 겁이 나서 꼬리를 축 처지게 하고서는 내 뒤로 쪼르르 숨는다. 크리미에게 친구는 나와 내 애인밖에 없다. 산책하러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도 자주 놀아주지만 크리미가 심심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애인과 함께 강아지를 안고 애견 교육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러 갔었다. 전문가는 크리미가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지 않고 무석으로 가거나 혼자서 노는 행동을 관찰하였다. 그동안 크리미와 산책하다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말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미의 행동을 지켜본 그녀는 나에게 의외의 말을 해주었다. 크리미는 사회성이 부족하지만 다른 강아지들보다 차분하고 성품이 여린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크리미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이고요. 혼자서 지내거나 친구와 어울리기 어려워한다고 외롭다거나 심심하지 않아요.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듯 강아지들도 다 다르거든요. 크리미에게 다른 강아지를 억지로 만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지금처럼 집에서 자주 놀아주시고 이왕이면 강아지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산책을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아이로 클 거예요. 저쪽에서 애인과 공놀이를 하고 있는 크리미를 바라보았다. 활짝 웃는 입 모양으로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참 예뻤다. 내가 다가가자 포르르 뛰어오는 아이를 들어 안아주었다. 어리광을 부리듯 어깨에 얼굴을 폭 기대는 등줄기를 쓰다듬었다.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사람을 만나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보다 이왕이면 혼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는 게 스트레스 해소라면 나에게는 타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크리미도 나와 비슷한 성격인 모양이다. 애인과 내가 사주는 장난감들을 이리저리 혼자 불고 뛰어다니고, 좋아하는 자장가를 틀어주면 담요 위에 올라가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게 이 아이의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했던 때였다. 주말이면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있던 내가 걱정되었는지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놀고 오라는 엄마의 걱정을 듣곤 했었다. 수업이 있는 날에 만나는 친구들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충분했다. 주말까지 굳이 친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불편해서 엄마에게는 주말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곤 했다. 되돌아보면 내 20대는 나에게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었다. 이사를 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아끼는 책들도, 아직도 대사를 기억할 정도로 좋아했던 영화도, 틈틈이 써놓았던 나의 어린 시절 원고들도 그 시간이 무척이나 좋았노라고 말한다. 서울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서울의 랜드마크나 맛집은 안 가본 곳이 더 많다. 친구들은 나에게 아직도 안 가보고 뭐 했냐고,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물어보지만 나는 내 삶이 항상 재미있었다.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의 모습만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다양한 성격이 공존하듯 삶의 방식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도 나쁘지만 다른 사람의 방식만을 존경하며 추구할 필요는 없다. 살아감에 있어서 즐거움의 기준은 타인보다는 나에게 맞춰서 지내는 게 더 행복한 것이다. 더 행복할 거예요. 타인보다는 나에게 맞춰서 지내는 게. 함께할 친구라면. 나에게는 단짝 친구인 애인을 제외하면 5명의 친구가 있다. 동갑내기 2명, 언니 2명, 동생 1명으로 이루어진 내 친구들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 문학 모임에서 만난 언니도 있다. 모두 다른 취미와 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오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아마 서로를 위해서 맞춰가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기 때문인 것 같다. 서로 다른 성향이나 성격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술잔을 기울여 줄 수는 없어도 술 한 잔에 털어넘기는 그녀의 고민을 위로할 수 있었다. 여행이 취미인 친구는 여행을 자주 안 다녀본 나를 위해 가까운 관광지부터 같이 다녀보기로 했었다. 일정 세우는 걸 중요시하는 동생과 놀러 갔을 때는 정해진 시간마다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자는 약속을 지켰다. 처음부터 퍼즐이 맞춰지듯 딱 맞는 성격과 습관을 가진 친구는 없었다. 내가 아닌 존재는 당연히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관계였다. 내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내 방식을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접는 게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웬만한 일은 내가 참는 게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 맺어진 연을 꾸역꾸역 이어갔던 적이 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라는 이유로 본인의 뜻을 맞춰달라는 사람이 있었다. 비수가 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나는 원래 솔직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편이야. 라고 넘겨버렸다. 솔직하다는 형용사로 포장된 날카로운 말에 아파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말했던 나의 아픔이 약점이 되기도 했다. 친했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을 봐야 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단점을 가지고 걱정인 척 비난하면서 다 너 걱정되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쓴소리라며 무례한 말을 당연하게 내뱉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휘둘려 보기도 하고 다쳐보기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지 나와 오래 알고 있었다는 이유가 계속 그 인연을 유지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나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굳이 나를 괴롭게 하면서까지 친구라는 이유로 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구가 아닌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지내는 게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랬다는 핑계를 대면서 관계를 지속하기에 불편한 점들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상처가 되는 말들을 생각 없이 내뱉으면서 원래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누군가와 친구라는 관계로 함께한다는 것은 원래 그래왔어도 너가 불편하다면 고쳐보도록 할게 라는 마음가짐이 맞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친구라는 존재와 같이 지내는 법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 알고 지내왔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과 서러움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지난 시간 속에서 행복했던 기억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의 시간에서 내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알아온 시간이 아니라 알아갈 시간에서의 나의 행복이다. 그 사람을 알아온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 알아갈 시간에서의 나의 행복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절하며 살아가는 법.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오면서 거절의 필요성을 알기는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려 노력했었고, 이왕이면 내가 고생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사의 인사는 전달받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예스맨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어떤 부탁에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살아온 탓에 나의 긍정은 그들에게 당연함이 되어 있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꽤 씁쓸한 것이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부탁해도 돼. 착하다는 말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타인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이 결국은 후회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 배려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파악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른 척 넘어가고 눈 한 번 감아준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편안함에 빨리 익숙해지고 고마움을 쉽게 잊는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지 하고 넘어갈수록 작은 서운함이 뭉쳐지고 커지게 된다. 이제 막 생긴 감정보다 오래 묵혀두었던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쌓이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쾅 하고 터지면 인간관계 자체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 섞인 소리를 듣더라도 나를 위한 거절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잘 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남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운 결을 가진 당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전에 작은 방어벽 하나를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호의를 무조건 베풀지 않아도 된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그 예쁜 마음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당신일 테니.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친구에게 일요일 늦은 밤 연락이 왔다. 세미나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내 생각이 났다고 그랬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말에 나도 그냥 웃음이 나왔다. 오랜 친구 사이에 그냥이라는 표현보다 더 알맞은 것은 없다. 딱히 무슨 이유가 있거나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이다. 잘 지내고 있으면 잘 지내는 대로 생각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생각나는 게 친구라는 존재다. 다른 지역에서 사는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때로는 연락한다. 매일 연락하고 무엇을 먹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애틋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녀를 생각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다. 나도 자주 보는 동료들이 있고 그녀 역시도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있지만 딱 거기까지로 끝이 난다. 자주 보는 사람이라는 존재로만 선을 긋고 깊이 마음을 나눌 친구로는 곁을 내주지 않는다. 나와 내 친구가 유별난 성격일 수는 있지만 딱히 외롭다거나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만날 친구가 동네 가까이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오늘 보고 싶네 이 말 한마디로 다 알 수 있는 서로가 있어서 충분하다. 전에 그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릴 때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서 자주 어울렸었어.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달라지더라. 누굴 만난다고 해서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도 없고 은근한 자랑도 모른 척 부러워해줘야 하고 장난 섞인 무시도 쿨하게 넘어가주면서까지 내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싫어지더라고. 그걸 느끼면서부터 누굴 만나는 걸 안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웠어. 그래도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 서로의 삶에 적당히 무관심하고 늘 응원하고 항상 믿어주고 이거면 넘치도록 충분한 우정인 것 같아. 나도 그녀와 비슷했다. 학창시절부터 알게 된 인간관계의 어두운 모습 때문에 친구라는 존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 관계였다. 우정이라는 단어는 내가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피상적인 것이었다.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은 유동적이며 가벼웠고 나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은 기간제의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를 소개할 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들으면 그 말에 공감하지 못했고 친구와 혈연관계인 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던 나에게도 20년이 되도록 함께하는 친구가 생겼다. 내 가족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는 낯설고 내 전부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기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싫다. 다만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나를 닮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굳이 잘 지내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벗이다.
부족한 모습은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멋있는 점은 멋있다는 모습 그대로 칭찬하는 사이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가끔 힘이 들 때가 오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응원해줄 서로가 있다는 믿음으로 지낸다. 전에 내 집에 놀러왔던 그녀가 냉장고를 봤던 모양인지 반찬을 보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녀에게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답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으니 너도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금방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너 잘 살아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메시지를 읽자마자 많이 행복해졌다.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 한마디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잘하고 있으니. 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사랑했던 사람은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묻는 것이고 사랑했던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래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던 사람이 있다면 지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김유은 작가님과 출판사 좋은북스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